여러분, 우리 식탁의 단골 손님 달걀. 영양 만점인 이 달걀을 혹시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는 달걀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나는 달걀 정말 건강하게 잘 먹고 있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무심코 해왔던 습관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달걀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달걀 섭취 습관을 완벽하게 개선하고 달걀의 진정한 영양을 200% 활용하는 꿀팁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날달걀은 절대 안 돼요. 위험한 세균과 영양소 손실의 지름길. 많은 분이 날달걀이 더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거나 운동 후 단백질 보충을 위해 날달걀을 드시곤 하죠. 하지만 날달걀 섭취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달걀 껍데기나 내부에 살모넬라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균은 열에 약해서 익히면 사라지지만 날 것으로 먹으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구토, 설사, 복통,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는 특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반드시 노른자까지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노른자가 덜 익은 반숙도 살모넬라균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꼭 완숙으로 드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여 탈모,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날달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비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7, 즉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피부, 모발, 손톱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고 신체 대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날달걀을 꾸준히 섭취하면 비오틴 결핍으로 인해 탈모, 피부염, 심하면 신경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비딘은 열에 약해서 달걀을 익혀 먹으면 비오틴 흡수 방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달걀은 꼭 익혀 드셔서 비오틴까지 온전히 흡수하세요. 2번째, 달걀, 궁합이 안 맞는 음식과는 함께 먹지 마세요. 영양 흡수 방해 및 소화불량 유발. 달걀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듯 보이지만 특정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달걀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함께 먹는 음식에도 신경 써야 해요. 달걀을 먹고 바로 감을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탄닌은 달걀의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여 우리 몸이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고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 위장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빈속에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녹차, 홍차 등 탄닌 함유차와 함께 마시기는 것은 소화를 방해하게 돼요. 식사 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달걀 섭취 후 바로 녹차나 홍차처럼 탄닌 함량이 높은 차를 마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산 역시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사 후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이 든다면 차 섭취 시점을 조절해 보세요. 달걀을 드신 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약을 복용 중이라면 달걀 섭취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부 항생제나 철분제 같은 약물은 달걀의 풍부한 칼슘이나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중요하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달걀과의 동시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명한 식단 관리를 통해 달걀의 영양을 최대한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3번째, 과도한 달걀 섭취는 금물,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달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완전식품으로 불리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해야만 해요. 달걀은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달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 때문에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달걀 섭취는 다른 영양소 섭취,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소량만 섭취해도 두드러기,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본인에게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알레르기가 있다면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 건강한 성인의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평소 활동량, 그리고 다른 식품 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특별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식탁의 보물, 달걀을 더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어요. 정리해볼까요? 첫째, 날달걀은 살모넬라균과 비오틴 흡수 방해 때문에 피해주세요. 둘째, 감, 탄닌이 많은 차, 그리고 특정 약물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달걀은 슈퍼푸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시면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